혹시 저기 있던 한국 남자들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아까 그냥 나가던데요? 네? 정말요? 그럼 안 되는데. 왜 그러시죠? 저는 루마니아에 살고 있는 플로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등산을 좋아했어요. 제가 살던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이었고, 산에 다니며 노는 게 유일한 놀거리였어요. 루마니아는 보통 뾰족한 봉우리는 없고, 정상에 가보면 넓게 탁 트인 시야 아래 넓게 펼쳐진 녹색 잔디밭과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 경치를 보고 있자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루마니아는 두 개의 큰 산맥이 국토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아주 큰 산맥이 나라의 한가운데를 지나니 많은 사람들이 산과 친숙합니다. 특히 저와 같이 산기슭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산이랑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하지만 루마니아에 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등산이 취미가 아니었어요. 제가 등산에 취미를 갖게 된 계기는 따로 있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학업에 충실했습니다. 결국 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기가 많았지만 제 몸은 점점 지쳐갔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학교에서 등산을 갈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몸도 찌뿌둥한데 산에나 올라가 볼까 싶어서 그 등산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산기슭 마을에 살았던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뭐 자랑할 거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도시에만 살던 다른 학생들과 저의 등산 실력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군요. 저한테는 버겁지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등산하며 마시는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와 흘리는 땀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주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고 곧 등산 모임에서 에이스가 되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등산 모임에서 간부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등산은 이제는 정말 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보다 등산을 더 좋아해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웃지만 저는 정말 데이트를 뒤로하고 등산을 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취직 후에 휴가를 내서 유명한 산이란 산은 다 다녀요. 저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럴 거예요. 고지에 오르면 정복했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 합니다. 수많은 산들을 정복하며 이제는 자신감도 붙었어요. 모서를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히말라야 등반이지만 아직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산소가 매우 희박한 곳에 등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가끔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꾸준히 산소가 적은 고지대로의 등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른 고지대산은 후지산이었어요. 등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편이지만 고지대에 적응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멀리 일본까지 왔으니 한국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다는 한라산에도 가보았어요. 한라산은 고지대라고 하기에는 높이가 낮아서 체력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멋진 경치를 보여주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산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여행을 마친 뒤 그 유명한 지리산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의 산맥들처럼 지리산은 아주 산맥이 넓고 굵직하죠.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이런 산들은 정말 볼거리가 많아요. 울창한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냄새도 너무나 좋죠. 한국 사람들도 루마니아 사람들처럼 등산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랬습니다. 등반로 입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한라산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야 접근할 수 있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역시나 짐을 짊어지고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꽤 높은 곳까지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참 등산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죠. 처음부터 지그시 올라가줘야 제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지리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라산과 마찬가지로 고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산세는 거칠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곳도 많았고요. 하지만 제 수많은 경험에 의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즐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등반로는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요. 게다가 안전합니다. 가끔 어떤 나라들에서는 시설들이 튼튼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럽이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한국 정도면 정말 등반로를 잘 가꾸고 시설도 훌륭한 편이죠. 이건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등산로를 따라서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루마니아의 산들과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한국 산의 나무 형태는 유럽의 나무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색다른 느낌을 주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경치였습니다. 그렇게 멋진 장관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천천히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는 제 앞뒤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유독 제가 하산할 때는 앞뒤에 사람들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산을 다 내려가고 한국 사람들에게 배운 막걸리를 한 잔 마실 생각에 설레었거든요. 막걸리라는 한국 술이 유럽에서도 유행이 돌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마셔봤던 기억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 또 한번 사 먹었거든요. 뭔가 유럽에서 마실 때보다 한국 현지에서 먹으니 더 맛있더군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산을 내려오면 막걸리로 목을 축이는 게 유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하산 후 술을 마신다는 개념은 처음 보기는 했지만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본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막걸리를 마실 생각으로 하산을 하는데 정말로 제 앞뒤로 인기척마저 느껴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못된 게 맞았습니다. 등산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등산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낯선 지형이다 보니 등산로를 벗어나 있던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 왔던 길을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 돌았던 곳을 또 오고 지나쳤던 곳을 두세 번씩 지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히말라야 등반도 꿈꾸는 사람이지만 늘 안전한 등반, 안전한 완주를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등산로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낯선 곳에 혼자 왔으니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르면서 다녔어요. 하지만 점점 어두워지더니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저는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도 멈췄습니다. 보통 이런 밤 시간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거든요. 저는 바위 틈을 찾아서 그 안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너무나 추웠어요. 깊게 잠들어 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들오들 떨며 잠깐씩 졸며 잠들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다가 뜨니 이미 해는 밝아 있었어요. 일단 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을 찾아서 또 산속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정말 몇 시간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기운이 빠져서 소리도 못 지르겠더군요. 그렇게 계속 돌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남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남자 웃음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선명했어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웃음소리를 내던 남자들도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소리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산복 차림의 한국인 남자 3명과 만났어요. 저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감이 풀린 것이죠. 이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등산로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발걸음이 닿았고 덕분에 한국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남자들한테 업혀서 산을 내려왔어요. 그는 주차장까지 저를 업고 내려온 뒤 저를 주변의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저를 엎어주었습니다. 엎여 내려오면서 너무 고마웠고 그 남자들의 온몸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 후 저는 틀진 상태여서 링게를 맞게 되었어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한국인 남자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원비까지 계산해주고 갔습니다.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2023년 9월 4일 저를 업고 내려온 한국인 남자분들을 찾습니다. 자동차는 검정색 BMW로 기억해요. 그 이외의 정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분들께서 서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한국 이름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잘 못 알아들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찾으면 저는 꼭 막걸리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생명의 은인인데 이렇게 너무 쿨하게 가버리셔서 오히려 제가 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았으면 보통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거나 그 정도 선의에서 끝났을 텐데 어떻게 저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실 생각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덕분에 더 빨리 기운을 차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생애 처음으로 조난을 당했는데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결국 아무렇지 않게 회복도 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